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HBR 어떻게 그 정보가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여기 이제 아티클에 이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그 사례들은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, 너무 열심히 안 보셔도 지금은 사라져버린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, 너무 옛날 그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, 주제, 요 부분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티클을 읽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저의 설명을 듣고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훨씬 쉬울 것이다. 그래서 그 변화의 무슨 어떤 방향성 그리고 속도 뭐 이런 게 뭐 산업마다 다르다.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. 산업마다 다 다르겠죠. 그럼 어떤 산업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. 근데 그 뭐 정보가 얼마나 쓰이느냐.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쉽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결과로서 보여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얼마나 정보가 많이 녹아져 있는지, 그리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밸류체인 과정, 이건 이제 결과물, 요거는 과정, 뭐 이렇게 보셔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정에서의 정보가 많이 정보 기술이 많이 쓰이느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상대적으로 높은 것, 그다음에 결과물로서의 상품에서 얼마나 정보가 많이 활용되느냐는 이제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것까지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뭐 그때그때 그리고 산업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 당시, 그러니까 그 아티클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시멘트 산업은 상품으로서도 그리고 그 과정으로 있어서도 별로 IT가 활용되지 않는다 볼 수 있고, 그다음에 뭐 원유 정제 그거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지만 결과물 자체로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, 경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따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. 가격만 보면 되지 뭐 그게 뭐 색깔이나 뭐 질감 뭐 이런 거 전혀 뭐 신경 안 쓰잖아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만 많이 쓸 거다. 근데 이제 공장에서 그 원유를 정제할 때는 수많은 데이터들 뭐 아무튼 뭐 많이 쓰이겠죠. 공장에서는 그런 의미인 거고, 어떤 금융회사, 뭐 은행이나 그다음에 신문, 그다음에 항공사, 항공사, 어떤 여객 서비스 그런 데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보가 많이 활용될 것이다, 집약될 것이다. 요즘은 뭐 그렇죠, 스마트폰으로 금융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졌죠. 그다음에 뉴스도 뭐 꼭 신문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, 그 안에 수많은 댓글 이런 거, 뭐 좋아요 이런 것도 수많은 부가적인 정보가 집약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천차만별이죠, 가격이. 항공권의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고, 실제 그 탑승해서 그 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? 그런 것도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하고, 볼 수 있는 뭐 음악, 들을 수 있는 영화, 음악 뭐 다양하죠.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속한 산업은 어디쯤이지? 뭐 이런 걸 파악하는데 이 두 가지 툴이 아니죠. 하나 이제 2x2라 그러죠. 두 개, 세로로 두 개, 가로로 두 개. 그래서 2x2 매트릭스라고 하죠. 이런 거 이렇게 잘라보는 거를 이제 연습해 보시고 하면
굉장히 뭔가 분석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하나의 측면에서 잘라보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잘라보고 그러면 이제 4분면만 나와도 뭔가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이제 IT 정보기술이라는 게 그 경쟁 자체를 뭐 경쟁의 성격 특성 아무튼 그 자체를 바꿔버린다.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산업 자체의 구조를 바꿔버린다.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데 활용될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. 그거를 하나씩 상세히 보시죠. 산업 자체를 바꾼다. 산업 했을 때 뭐 떠오르는 그림 없으세요 혹시?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 앞 영상에서 나오는 뭔가 그림이 떠오르신다면 대박 잘하신 거고 안 나오셔도 할 거 없었고 이제 그림이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된 거 Five Force 모델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. 이거 뭐 이 그림을 보고 긴장하셨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뭐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? 전혀 그런 의미 없고요. 그냥 그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있다. 뭐 그런 의미인 거지. 뭐 이 모양이 엄청난 의미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Five Force 모델 5가지 힘이 어떤 산업의 특징을 뭐 알려준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산업 내에서의 경쟁자들 간의 경쟁, 그게 있고 이쪽부터 볼까요? 공급자의 어떤 교섭력. 내가 이 업을 하려면 뭔가를 사와야 돼. 근데 참 항공사를 항공사 맞나요? 뭐 저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가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. 그런 것처럼 어떤 내가 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그 원자재에 관련된 것들이 꼭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고객들의 구매자의 교섭력. 항공사를 예를 들었으니 항공사를 또 그대로 굉장히 IT가 발달함에 따라 굉장히 세졌죠. 그 막 최저가 이런 거 찾는 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객의 교섭력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. 그리고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들어올 위험. 그러니까 또 항공사를 보면 이제 저가 항공사가 막 생기면서 항공사가 막 생겼잖아요. 그런 위험.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덜했는데 최근에는 했었고, 그다음에 대체제. 뭐 국내에서라면 KTX 같은 거, SRT, 자동차, 또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?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산업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산업의 평균 이익률이 결정된다는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어떤 산업의 특징을 볼 때 이 5가지를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IT가 이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다. 뭔가 요즘에는 이제 IT 시스템이 이제 활발하게 발전하면 할수록 뭔가 연결이 막 되죠. 아까 예를 들었듯이 어떤 항공유와 어떤 이런 걸 컨트롤하는 시스템, 그게 가격하고도 막 그때 연동되고 그게 어떤 뭐 최저가 정보 시스템이랑 또 연동돼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연결. 그래서 이제 연결이란 표현이 이제 나올 텐데 연결이 확대될수록 구분도 없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. 그래서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연결이 확대될수록 이 뭐 구분도 영역도 막 바뀌고 원래는 항공사 자체적으로 티켓을 팔았는데 티켓 파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이게 항공사가 파는 건지
특히 사이트에서 파는 건지 뭐 고객들은 그거 뭐 관심도 없고 어디서든 나는 싸게만 구입하면 돼 뭐 이렇게 뭔가 많이 헷갈리는 영역도 없어지고 막 그런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칭 코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환 가격 뭐 전환 비용 그렇죠 전환 비용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저 전환 비용이 컸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예전에는 IT가 그렇게 덜 보급됐을 때는 또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그 발권하는 시스템 뭐 토파즈라고 그러나요? 지금도 쓰긴 하던데요. 어떤 자기들만의 고유한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에 한번 맞들리면 뭔가 훈련이 되면 다른 걸로 움직이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환 비용이 큰 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 그 표준화 상향 평준화 됐다 그럴까요? 어떤 시스템이든 비슷비슷하잖아요. 우리가 매일 쓰는 거가 다 비슷비슷하듯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많이 낮아진 것 같고 IT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예전에는 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뭔가 상품가를 떨어뜨려 이랬는데 요즘에는 IT가 발달하면 할수록 소량 생산도 뭐 문제 없다 뭐 그런 것들. 근데 이제 문제는 때로는 IT가 그 산업 자체를 파괴하기도 한다. 뭐 가령 예를 든다면 음반 시장을 예를 들어 볼까요? 뭐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음반 뭐 CD 이런 거 안 사잖아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IT가 지대한 어떤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고요. 다음은 그래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IT가. 그래서 요 세 가지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. 그 용어는 살짝 바뀌었지만 똑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원가 우위 전략,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, 그 다음에 뭐 포커스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역이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고 IT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만들어내기도 한다. 뭐 영역에서만 보면 신문 예로 들었었는데 미국에서는 특히 그 지역 신문들이 대부분 지역 신문이었대요. 미국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인쇄해서 배송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정보화가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냥 올려놓으면 쫙 그냥 전국 매체가 되는 그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죠. 바꿔놓는 거죠. 뭔가를. 뭐 코스트 측면에서도 처음에 IT 시스템을 갖출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걸 활용해서 전체적인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거는 이해하시겠죠? 어렵지 않죠? 네. 그래서 신규 사업도 뭐 기술 자체적으로 신규 기술이 생겨나서 바뀔 수도 있고 뭐 파생되는 야, 어차피 그거 하는 김에 이것도 해주면 안 돼? 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그 아마존닷컴이 책으로 시작했잖아요. 야, 어차피 책 하는 거 뭐 이것도 해주면 안 돼? 하다가 그냥 전체적인 그냥 쇼핑몰이 돼버렸잖아요. 모든 취급 안 하는 게 없는 뭐 그런 식으로 파생된 어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리고 때는 이게 오타네 오태 위딘입니다. 위딩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오타가 그 산업 자체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나올 수도 있다.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농업 요즘에 농업에서도 IT가 많이 활용되잖아요. 뭐 사람 한 명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는 그런 게 다 IT의 힘이죠. 그래서 산업 자체는 뭔가 옛날 걸로 보이고 뭐 이제는 뭐 사양 사업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IT가 역할을 크게 해줌으로 해서 새로운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이 뒷부분에 5가지 단계로 해서 이 아티클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뭔가 최고 경영자가 그
2레벨이라고 할까요? 그쵸. C레벨이지, C레벨. 뭐 CEO, CTO, 뭐 이런 CFO 이런 어떤 높은 임원분들이 뭔가 IT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,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할 때 5가지 단계가 있다. 첫 번째는 정보의 집중도를 평가한다. 이거 어떻게 하죠? 뭐 글로서는 쭉 나오는데 아까 좀 전에 했던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. 이 그림입니다. 우리 업은, 내가 하는 업은 저기서 어디에 해당할까? 이걸로 먼저 파악해 봐라. 쉽죠? 그림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. 그런 거였고, 다음 단계는 그러면은 산업에서 I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? 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산업하면 이 그림 떠오르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야, 우리 산업, 우리 판이 이런데 말이야. 이걸 뭐 이면지에라도 A4지 하나 가두고 그려놓고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서 어디서 뭔가 IT가 역할을 해주면 뭔가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나? 돌아가지 않을까?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해봐라. 힘을 키워봐라.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혹은 어떤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.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?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?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. 다 하면 좋겠지만 위험성도 크고 안 되면 어떡해? 처음에 IT 도입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. 자, 요 그림을 생각하면 되죠. 어떤 부분에서 우리 가치 사슬 중에 어떤 부분에서 IT를 하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? 자, 경쟁 우위 3가지 뭐였죠? 원가를 낮춰주거나 차별화를 만들어내주거나 혹은 그 영역을 좁히거나 늘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? 할 때 이 2가지 질문을 해봐라 하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정보를 더 할 수는 없을까?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? 아까 예를 들었죠. 쇼핑몰에서 뭔가 댓글, 상품평 이런 걸 하나 만들면 해서 내가 파는 거는 그냥 뭐 설령이 머그컵 하나일 뿐인데 여기에 수많은 고객의 어떤 후기나 상품평이 들어가면서 풍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거 쉽지 않아요. 그 정보화를 그 회사 내에 녹여낼 수 있을까? 하는 거죠.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쉽지도 않지만 이런 걸 사용하지 않던 직원들을 회사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게 가능할까? 계속 반복했죠. 그 조직의 저항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.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에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?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. 어떤 정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요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? 가령 뭐 네이버가 엄청난 양의 어떤 지도 정보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볼 수 없을까?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IT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우리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얘기했던 아마존이 원래는 그 책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정보 처리하는 자원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상품들을 처리하는 거 있었고 아티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 어디지? 로키드라는 회사가 자기네 IT 자원을 이용해서 너무 많으니까 이거 충분하니까 여력이 있어서 그걸로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했다. 많이 어디서 들어본 스토리 같지 않으세요? 아마존이 자기 그 IT 자원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거와 같은 그런 거를 예전에 다른 회사도 했었구나. 뭐 그런 거를 참고해 볼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상품에 IT를 뭔가 더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.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뭐냐? 됐고 말은 그만하고 1, 2, 3, 4번을 생각을 했다면 그거 실천해라.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플랜을 짜야 되는데 쉽지 않죠. 그래서 보통
이런 것들은 다 그 컨설팅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죠. 뭐 IT 컨설팅도 있고 전략 컨설팅도 있고 뭐 같이 돌아가는데 여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. 그 전략을 실행한다 그럴까요? 전개한다 그래야 돼. 전략을 실천해낼 때 실천해내는 과정에서 IT가 도움이 된다. 그래서 뭐 전략 컨설팅을 받고 그거를 또 IT 컨설팅과 연계해서 그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IT로 인해서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IT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. 설령 하다못해 뭐 업무 기록만 가지고도 그런 게 가능하다.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로써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아티클을 통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, 어떤 그 사상,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밸류 체인을 깊게 들어가는 그걸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해 잘 안 되셨더라도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아티클도 보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